A4 한 장 분량 입장문엔 검찰 수사에 대한 명 씨의 불만이 주로 담겼습니다. 명 씨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돈이 강혜경과 김태열에게 흘러간 게 확인됐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소유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태균을 공천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어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 없어 특검을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구속되기 전 명 씨는 감옥에 가면 정권에 타격을 입힐 거라 주장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 특검 주장에 대해선 명 씨가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다시 한번 구호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늦은 밤 대통령실은 아무 예고 없이 긴급 발표 소식을 알렸고 10시 25분 카메라 앞에 앉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일제히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엔 경찰이 배치됐고 출입문은 폐쇄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경찰을 피해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는 보좌진들과 충돌이 빚어졌고 계엄군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에서는 책상 등으로 입구를 막은 보좌진들이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대치가 벌어지는 동안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였고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국회 해제 요구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복귀한다 그랬잖아.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군용차를 시민들이 막아선 장면부터 헬기를 타고 착륙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까지. 뒤로 물러가십시오. 밀지 말라고 하라고. 이게 실제 상황이란 걸 모두가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현실이 되면서 소셜미디어엔 실제 영화의 한 장면이 소환됐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군사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 서울의 봄은 비상계엄 이후 쿠데타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을 생생한 영화적인 이야기로 풀어냈고 1,300만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게 했습니다. 부당한 권력, 부조리한 역사의 상처는 45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을 끌어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사태가 영화 서울의 봄의 실사판 같다며 서울의 겨울이라 빗대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정부 수립 이후 12번 있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으로 첫 비상계엄이 발효된 이후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등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전환점마다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서 수도 서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주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각각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나 협박해? 1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을 끝으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은 45년 만인 2024년 서울의 밤에 씁쓸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선 뒤늦게 여당 사람들에게 야당을 향한 경고성 조치였을 뿐이라며 국회에 의해 해제당할 줄 알았던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희 JTBC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는 정황, 그러니까 계엄 수준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의도한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할 사실들을 여럿 취재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국회 점거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어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던 겁니다. 이 증언을 포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또 다른 내란 의혹 정황들, 오늘 하나하나 상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엄군의 증언부터 김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10시 30분 1공수여단을 계엄군으로 동원하면서 임무를 숨겼습니다. 밤 11시 차량에 탄 뒤 국회 의사당으로 출동했습니다. 707 특임대도 헬기에 올라타 국회로 출발했습니다. 작전 지역, 즉 국회에 도착한 뒤에도 정확한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내려온 임무는 놀라웠습니다.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를 사실상 멈춰버리란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야당에 경고만 하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이상민 장관도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좌진에 막힌 계엄군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고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1시 5분 국회의원 190명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계엄군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새벽 1시 15분 작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는 시작부터 온전치 않았습니다. 밤 9시쯤 회의가 시작됐는데 복지부 장관은 회의 시작 약 15분 뒤에야 이를 알았습니다. 9시 14분경에 그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데. 조 장관이 회의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17분. 참석 6분 만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대통령님께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저기 다수 국무위원들이 반대한 건 사실입니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국무위원들은 유튜브로 대국민 담화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좀 개인적으로도 좀 놀랐고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 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의료공백 사태의 주무부처 장관이지만 전공의 처단 등을 언급한 포고령 내용도 계엄 선포 뒤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부 방침에도 배치가 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또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도 방식도 허술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결정된 뒤 1시간 뒤인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 장관에게 회의 안내가 왔는데 전화 연락 없이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뒤늦게 문자를 확인한 조 장관이 국무조정실에 전화했을 땐 이미 회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